형용사절은 부사절과 더불어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속절입니다. 그런데 종속절이 뭐죠?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을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배울 형용사절은 구조가 복잡해서 정확한 개념 파악이 중요하죠. 관계대명사절은 명사절인가? 아닙니다.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입니다. 관계대명사라는 명칭이 명사라는 말로 끝나기에 관계대명사절을 명사절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말로 시작하는 절은 형용사절이죠. 관계대명사절을 이해하기 위해선 관계대명사표를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선행사라는 말은 별게 아닙니다. 한자를 보면 앞선, 올행, 말씀사, 즉 앞에 오는 말이란 뜻이죠. 선행사를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선행사란 관계대명사 앞에 오면서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의 기능은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려면 공통명사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뒷문장의 공통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선행사 뒤에 붙입니다. 결과적으로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소유격, 목적어 중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뒷문장의 공통명사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who, whose, whom은 사람을 수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문을 볼까요? 그 남자는 근처에서 일한다. 그 남자는 그 아이를 봤다.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쳐봅시다. 그 아이를 봤던 그 남자는 근처에서 일한다. 괄호친 관계대명사절에서 동사 써의 주어가 없습니다. 뒷문장의 주어 the man이 who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다음 예문을 봅시다. 그 여자는 탈 것이 필요하다. 그 여자의 차는 고장났다.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쳐봅시다. 차가 고장났던 그 여자는 탈 것이 필요하다. 괄호친 관계대명사절에서 명사 car의 소유격이 없습니다. 뒷문장의 소유격 the woman's가 whose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영어에서는 명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명사 앞에는 형용사나 형용사에 해당하는 관사 혹은 소유격이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다음 예문을 볼까요? 그 남자는 근처에서 일한다. 우리는 그 남자를 봤다.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쳐봅시다. 우리가 봤던 그 남자는 근처에서 일한다. 괄호친 관계대명사절에서 타동사 써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뒷문장의 목적어 the man이 whom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which, whose, of which는 사물을 수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문을 봅시다. 그 집은 내 아저씨의 것이다. 그 집은 언덕 위에 있다.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쳐봅시다. 언덕 위에 있는 그 집은 내 아저씨의 것이다. 괄호친 관계대명사절에서 동사 stands의 주어가 없습니다. 뒷문장의 주어 the house가 which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다음 예문을 봅시다. 난 집을 봤다. 그 집의 문은 빨간색이다.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쳐봅시다. 난 문이 빨간색인 집을 봤다. 괄호친 관계대명사절에서 명사 do의 소유격이 없습니다. 뒷문장의 소유격 the houses가 whose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사물의 소유격으로 of which를 사용하는 경우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지나치게 세세한 문법이고 그리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문을 봅시다. 그 시계는 비싸지 않았다. 난 그 시계를 잃어버렸다.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쳐봅시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시계는 비싸지 않았다. 괄호친 관계대명사절에서
타동사 lust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뒷문장의 목적어 the watch가 which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that은 사람과 사물을 수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람과 사물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니까 that을 쓰는 게 편리하죠. 예문을 봅시다. 그 남자는 파란색 집에서 산다. 그 남자는 고용됐다.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쳐봅시다. 고용됐던 그 남자는 파란색 집에서 산다. 괄호친 관계대명사절에서 동사 was hired의 주어가 없습니다. 뒷문장의 주어 the man이 that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물론 that 대신에 who를 써도 됩니다. 참고로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다음 예문을 봅시다. 그 꽃병은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난 그 꽃병을 샀다.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쳐봅시다. 내가 샀던 그 꽃병은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괄호친 관계대명사절에서 타동사 bought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뒷문장의 목적어 the vase가 that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물론 that 대신에 which를 써도 됩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 which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아니라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what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 명사인 선행사 the thing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what이 이끄는 절은 형용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죠. 관계대명사 중에서 별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문을 봅시다. 그것이 그녀의 태도였다. 그것이 날 짜증나게 했다.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쳐봅시다. 날 짜증나게 했던 것은 그녀의 태도였다. 괄호친 관계대명사절에서 동사 annoyed의 주어가 없습니다. 뒷문장의 주어 the thing이 which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the thing which를 what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이 이 문장의 주어인 명사절이 됩니다. 참고로 관계대명사 what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다음 예문을 봅시다.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 그들이 그것을 말한다.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쳐봅시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괄호친 관계대명사절에서 타동사 say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뒷문장의 목적어 the thing이 which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the thing which를 what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이 이 문장의 목적어인 명사절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관계대명사절은 대표적인 형용사절이지만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예외적으로 명사절입니다. 관계부사절은 부사절인가? 아닙니다. 관계부사절은 형용사절입니다. 관계부사라는 명칭이 부사라는 말로 끝나기에 관계부사절을 부사절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관계라는 말로 시작하는 절은 형용사절입니다. 관계부사절을 이해하기 위해선 관계부사표를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관계부사에도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는 관계부사 앞에 오면서 관계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입니다. 관계부사표는 관계대명사표에 비해 간단하죠. 관계부사에는 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격이란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말하는 것인데 격은 명사와 대명사에만 있죠. 관계부사의 기능은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부사를 이용하여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려면 공통명사가 있어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뒷문장에서 공통명사가 아니라 공통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부사구를 관계부사로 바꿔서 선행사 뒤에 붙이죠. 결과적으로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뒷문장에서 수식성분인 부사구가 관계부사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관계부사 when은 시간을 수식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그것이 그 해였다. 우리는 그 해에 알래스카로 이사했다. 이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쳐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알래스카로 이사했던 그 해였다. 괄호 안의 관계부사절은 완전한 일형식 문장입니다. 뒷문장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in the year가 when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관계부사 where는 장소를 수식합니다. 예문을 봅시다. 그 학교는 이제 문을 닫았다. 난 그 학교에서 내 남편을 만났다. 이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쳐봅시다. 내가 내 남편을 만났던 그 학교는 이제 문을 닫았다. 괄호 안의 관계부사절은 완전한 삼형식 문장입니다. 뒷문장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at the school이 where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관계부사 why는 이유를 수식합니다. 예문을 봅시다. 이것이 그 이유다. 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쳐봅시다. 이것이 내가 그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다. 괄호 안의 관계부사절은 완전한 삼형식 문장입니다. 뒷문장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구 for the reason이 why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관계부사 how는 방법을 수식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이것이 그 방법이다. 난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었다. 이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쳐봅시다. 이것이 내가 그 문제를 풀었던 방법이다. how가 이끄는 관계부사절은 완전한 삼형식 문장입니다. 뒷문장에서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구 in the way가 how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는가?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봅시다. 이 사람이 그 남자다. 난 그 남자와 함께 일했다.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하나로 합쳐봅시다. 이 사람은 내가 함께 일했던 남자다. 이 문장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목적격 앞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생략하려면 전치사를 관계대명사절 끝에 놓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관계대명사 what은 목적격이라도 생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 선행사인 명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문을 볼까요? 이것이 그가 말했던 것이다. 여기서 관계대명사 what은 타동사 said의 목적격이지만 생략할 수 없습니다. when의 선행사가 the time, where의 선행사가 the place, why의 선행사가 the reason, how의 선행사가 the way일 때 선행사나 관계부사 중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야 합니다. 선행사와 관계부사의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redundancy는 불필요한 중복이란 뜻의 문법 용어이며 중복은 비문법적인 표현입니다. 관계부사를 생략한 예문들을 봅시다. 그것은 광부들이 파업했던 해였다. 이것은 내가 태어난 곳이다. 나에게 그가 해고된 이유를 말해줘.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에 변화를 가져왔다. 선행사를 생략할 때 해당 절은 명사절이 됩니다. 이상이 형용사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퀴즈 몇 개 풀어보고 끝낼까요? 퀴즈 1번. 관계대명사절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인 명사가 있습니다. 물론 what은 예외죠. 둘째,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소유격, 목적어 중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한다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퀴즈 2번. 관계부사절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 관계부사 앞에는 선행사인 명사가 있습니다. 둘째,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형용사절인 관계부사절을 부사절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같은 접속사들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계부사절의 두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을 기억한다면 문장에서 형용사절인 관계부사절과 부사절을 혼동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형용사절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앞으로 종속절을 표시할 때 이렇게 묶어서 구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묶는 목적은 묶여있는 구절을 하나의 단어로 보자는 겁니다. 네이버 카페 마인루에서 문법 기초에 올려놓은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어휘 정리와 해석도 붙여놓았으니 복습할 때 편리할 겁니다. 예습과 복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난 그딴 게 필요 없다고 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수업만 집중해서 잘 들어도 상위 30% 안에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최대치입니다. 더 이상은 못 올라가죠. 상위 20%, 10%, 1%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습과 복습은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겁니다.